익산역에 도착하자마자 격한 환영을 받은 사람, 바로 무소속 김상욱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유세에 함께한 겁니다.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했어. 네. 이 비상식은 좀 비상식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이 상식의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출발도 역시 6월 3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수원 지동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옛 경기도청과 멀지 않은 곳이다 보니 도지사 시절의 목격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도지사님 하실 때 수행원 없이 너 혼자 다니시는 걸 제가 뵀어요. 오늘 수행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해요. 저 계속 몇 장 만들어요. 아니야. 다섯 장. 아니야. 네, 소탈한 모습을 칭찬하자 쑥스러워하더니 음료를 여러 잔 주문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천안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아서 학식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주말에 진행될 방송 토론이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나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문수로 이재명 후보에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네, 오늘도 뜨겁게 유세를 하고 있는 후보들의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러 곳을 다 후보들마다 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순신 장군 언급을 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기도 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같은 지역에서 또 유세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시기 제일 좋은 것은 역시나 후보들의 발언을 직접 들으시는 걸 텐데 저희가 압축해서 한 1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고 이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 똑같은 조선 수군을 가지고, 아니 훨씬 더 숫자도 적고 많이 망가진 전함들 12척 가지고 이순신은 23연승을 했잖아요. 조선을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균 뭐 했어요? 술 먹고 맨날 놀다가 누구처럼? 그 사람이에요? 몰라.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충청도가 나서서 구했죠. 우리 총무공께서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12척이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애국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이순신 장군 총무공 정신, 이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확실히 젊은 중도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어떻게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1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40세의 대안이 14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젊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판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례로 짚어보죠.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북 익산에서 군산으로 갔다가 전주, 정읍까지 가는 일정으로 선거운동 닷새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상욱 무소속 의원과 합동 유세했던 게 눈에 띄네요. 네, 저 현장에서 굉장히 짧은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상욱 의원을 지난 일요일 날 짧게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예.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뭔가 거취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민주주의와 법치, 이 원칙, 보수가 갖고 있었던 것을 망가뜨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게 1단계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들, 이거를 어떤 리더십으로 과연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때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 4일 지나서 결국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게 이재명 후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핍박도 받고 여러 측면에서 화합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진솔하게 여러 차례로 고민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에
필요한 인물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본인의 거취인데 본인의 거취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고 본인의 거취는 그냥 이 최후에 아주 뭐 이렇게 지목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이 국민들을 더 생각하고 정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본인의 힘을 어디로 보태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에게 투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점심 식사 함께하면서 민주당 언제 입당하느냐 이런 질문. 당연히 물어봤죠. 예, 뭐라고 그랬더니 합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 예. 부차적인 문제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후에 그냥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 인터뷰 때 개혁신당으로 가냐 민주당으로 가냐 언제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걸 몇 번 물어봤는데 탈당한 날이어서 제가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자신이 어느 쪽으로 입당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함께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오늘 장면은 조금 낯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욱 의원이요. 이재명 후보를 두고 뭐 참된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설득력, 소구력이 없다고 봅니다. 자, 보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이런 걸 지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가치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삼권 분립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자, 전례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면서 대법관들을 무릎맞춤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죠.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그리고 개별 재판부들의 공판기일 변경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변경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해서 사실상 대법원을 최고법원 지위에서 격하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또 판사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발의해서 판사들도 이제 처벌 대상으로 하겠다 겁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을 해도 면소 판결밖에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재판도 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까지 하고 있죠. 제가 지금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구중구포 9번 쪄서 9번 말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수주의자를 후보로 둔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의 말이 공허하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원소속 팀의 유니폼밖에 팔 것이 없는 정치는 대단히 비루한 것이고 이 김상욱 의원은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정치를 숱하게 봐왔던 수많은 철새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와도 김상욱 의원이 뭐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행보와 관련해서 상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글쎄요. 그런 과정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이준석 후보가 김상욱 의원이 가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평가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실 보여요. 특히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예,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지금 넘어가는 상황을 어떻게든 어설픈 정치 철학으로 연결시켜서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좀 구태스러우네요. 이분이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신 분인데 과연 보수라는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서서 송영훈 의원님이 잘 말씀 주셨습니다만 보수는 자유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치를 민주당이 흔드는 상황에서 보수를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을 한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이고요. 오늘 저렇게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민주당 언제 입당할지 모르겠다? 이건 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아닙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다일 뿐이지 민주당 가실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민주당 가고 싶어서 갔다. 이재명이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와서 출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두 분께서 부러워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전혀 지금 부럽진 선거에서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새로운 나라로 좀 가기 위해서 정치를 좀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좌우를 따져가면서 서로 법으로 겁박을 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전 세계 전국 자체가 굉장히 엄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뭉치자.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자. 그것이 보수주의가 품고 있었던 그 가치를 깡그리 지금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에서 지금 중도 보수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합리적 보수 세력을 복원하는 것도 지금 민주당 책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이를테면 민주당의 오른쪽에서 그러한 발언과 그러한 주장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면서 좋은 결론이 내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국민들에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김상욱 의원의 정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을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일정을 시작했거든요. 8년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곳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스스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고향에 온 것 같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원에 오니까 제 고향에 온 것과 같습니다. 김문수가 어떻게 또 나타났냐? 완전히 어디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났죠? 여러분 잊지 않죠? 경기도지사 8년을 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판교에서 수원, 동탄까지 경기 이제 남부권이죠. 남부권에서 유세를 한 뒤에 바로 천안, 세종, 청주로 충청권으로 갔다가 이제 대전까지 찍고 유세를 오늘 마치는 일정이 상당히 많아요. 김문수 후보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더 많은 지역을 다니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큼 추격이 절실한 상황이고 저 동선을 보면 일단 판교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8년을 하면서 나름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입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다 다져졌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GTX 역시 김문수 후보 때 기초가 닦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판교, 동탄 이런 곳을 찾은 것이 다 장소의 정치학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과거 뭐 도지사입니다라고 하는 그 119 전화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은 예. 지사로서의 업적은 분명히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4년 했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같은 행정구역에서 훨씬 더 업적이 많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해 나가면은 또 경기도 표심에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06년부터 2010년, 2010년부터 14년까지 두 번 재선을 했고요.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죠. 글쎄요, 지나가는 그 동탄이나 수원이나 지금 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도 같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계셨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때 당시 사셨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다 신도시다 보니까 예. 새로운 곳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그 도시가 된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잊지 않죠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은 기억에 애초부터 없는데 이것이 서로 통하지 않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지만 바로 이 직후에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새로운 활력이 많이 돌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번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후보 역시도 경기도지사로 굉장히 큰 성과들을 만들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를 훨씬 더 많이 이번에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 행보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지사 시절 업적만 놓고 본다면 김문수 지사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GTX나
판교 그리고 광교까지도 김문수 지사의 업적이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11년 전이에요. 11년 전 그때 훌륭했던 업적 좋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 같이 광장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김문수는 그때의 김문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향수를 가지고 투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내가 잘했으니 지금도 잘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먹히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말 김문수 지사가 일을 잘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셔서 AI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본인이 정치할 때는 없었던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나 정책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걸로 어필을 하셔야지 내가 왕년에 잘했다. 이런 게 먹히는 시절은 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레 18일에 또 1차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통해서 충분히 김문수 후보가 준비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속보가 들어왔어요. 검찰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수사는 계속 이어져 왔고요. 아들 사건이 먼저 이제 불거지고 아들 부부로 확대가 된 상황이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져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오늘 일정으로 넘어갈게요. 서울에서 시작했고요. 천안, 홍성, 그리고 다시 천안. 천안, 홍성, 천안. 좀 특이한 일정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충남 지역에서 저희는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직력도 좀 약하고 그래서 많이 사람이 모이시는 데 위주로 좀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제 저희가 천안을 처음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 단국대 학생들이 학식 먹자라고 지금 이준석 후보와 함께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를 2번 중복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내밀한 사정은 좀 있고요. 예. 그래도 저희가 요번에 또 충청도 가서 느끼는 거지만 20대 이하의 그 유권자들은 저희에 대해서 매우 호감도를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분들이 정치와 정책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밥을 한번 같이 먹을 때도 정말 경제부터 외교, 통상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정책의 검증 시간을 사실상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뭐 모든 대학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방문을 지금 하겠다는 게 목표인가요? 네, 저희가 지역을 내려가서 예를 들어 부산에 갔을 땐 부산대, 대구에 갔을 땐 경북대 이렇게 각 지역에서 대표되는 대학들 저희한테 신청을 한 곳 위주로 예.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예.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각 대학 식당의 메뉴도 좀 비교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메뉴도 비교가 되고 가격도 비교가 되고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세세하게 들을 수 있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의 후보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동 중인 후보들이 많아서 지금 유세는 딱 진행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제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5시 5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재명 후보는 6시 30분에 전북 정읍시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정읍역 광장에서 유세를 펼친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잠시 뒤인 6시 20분에 대전을 새롭게라고 외치면서 대전에서 도보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4시 15분에 천안에서 도보 유세를 했고 천안중앙시장까지 방문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세 분의 말씀도 정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맞습니다.